안녕하세요. 닥터지은의 서지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먹는 여드름 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두 개 뾰루지 났다, 먹는 약 처방 안 하죠. 그거 때문에 항생제나 피지 분비 조절제 먹느니 그냥 바르는 연고를 바르든지 아니면 염증 주사를 맞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들어가도 충분하니까. 근데 개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 개가 난다, 이제 그때는 약을 고려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 먹는 약에 대한 종류는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항생제를 먹느냐, 피지 조절제를 먹느냐. 이제 그 기준이 보통 개수다. 그럼 어떤 여드름일 때 항생제를 먹고 어떤 여드름일 때 피지 분비 조절제를 먹어야 되느냐. 이거는 특정지일 수는 없지만 정말 굳이 분류를 하자고 해서 분류를 하는 거고, 정말 각각 개개인마다 필요한 처방이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최대한 일반화 시킨 거예요. 최대한 일반화 시킨 거라서 그거는 꼭 주의를 해서 당부드리고 참고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최대한 일반화 시키고자 해서 분류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얼굴에 난 여드름이 불 끄면서 화농성 여드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항생제, 피지 분비 조절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항생제를 먼저 먹어요. 왜냐면 피지 분비 조절제의 부작용이 조금 더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생제를 먼저 먹어보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왜 피지 분비 조절제부터 처방을 했지?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항생제 처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일반적으로 내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는데 붉지 않고 흔히 말하는 좁쌀 여드름이다. 좁쌀 여드름이 많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먹지 않고 피지 분비제를 아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항생제라고 하면 흔히들 균에 대한 내성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먹었다 끊었다를 반복할수록 내성균이 생길 확률은 높아져요. 완전히 균이 다 죽지 않았는데 증상이 조금 호전됐다고 해서 약을 안 먹어버리면 균도 이 약을 이겨내는 힘을 기른다는 거죠. 원장님께 처방해주시면 일단 그 약은 충분히 처방해주신 만큼은 충분히 다 드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대신에 또 항생제를 너무 오랫동안 드시면 안 되거든요. 2주 정도 드셨는데 호전이 없으시다? 약을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속쓰림이라든지 설사라든지 흔히 위장계통 부작용이 흔한데, 이거는 사실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불편하셔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끊음과 동시에 거의 바로 호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항생제에 있어서 이제 가장 거부하시는 이유는 항생제 내성 때문이죠. 피지 조절제에 대한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고 장기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입마름이라든지 안구 건조가 생긴다든지 온몸이 건조해져요. 근데 그거는 보습제로 커버를 해주시면서 개선해가면서 하다 보면 금방 좋아져요. 그리고 장기적인 부작용으로는 일단 비타민 A 제제다 보니까 간 수치가 안 좋은 분들은 처방 안 나갈 수 있어요. 처방 안 나가는 경우가 더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처방이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 검사를 매달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이 약을 좀 고용량으로 시작한 경우, 장기간 복용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이 간 수치가 올라가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을 끊으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 17세 미만의 청소년한테는 성장판이 일찍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키가 아직 많이 커야 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처방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토피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아토피에 대한 관리를 보습을 통해서 해주시면서 처방을 통해서 이제 여드름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지 분비 조절제 처방 안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신 계획,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미 임산부다, 절대 드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심장기형이라든지 안면기형, 신경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산부는 드시면 안 되고, 수유 중에도 당연히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 한 달 전에만 끊으면 괜찮아요. 이론적으로는 안전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정말 최고로 안전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대략 임신 계획 임신하기 3개월 전에 끊으시면 정말 거의 안전하다 말씀드리거든요. 어쨌든 장기적인 부작용이든 단기적인 부작용이든 약을 끊으면 좋아질 수 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에 있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은 장기 복용하는 약이에요. 이 설명을 못 들으셨더라고요. 이 설명 못 들으셔서 좋아져서 약을 끊었대요. 그러면 효과 없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드셔야 약을 끊고 6개월에서 1년을 버틸 수 있어요. 6개월에서 1년 지났을 때 그럼 다시 나나요? 다시 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평생 드시진 않아요. 언젠가는 여드름 안 나요. 적어도 약을 안 드시고도 버티고 싶은 그 기간이 있으시다면 6개월에서 1년 반드시 드셔야 된다는 거죠.